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소식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신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미영 박사님을 모시고 이 신간에 대한 맛보기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실 텐데, 저희 신간 좀 소개를 우선 드릴까요? 신간 보여주시죠. 짜잔!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신간이고요. 이게 사실 첫 번째 책이죠. 책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주신다면 어떤 책인가요? 네, 저희 센터에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큰 회사와 함께 F&B 시장 트렌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걸 책으로 엮었는데요. 작년에 이 책이 처음 나왔고요.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 반응을 입어 두 번째 책이 며칠 전에 출간됐습니다. 컬러가 아주 예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미영 박사님께서 이 두 번째 책에 신간에 따끈따끈한 신간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간에 있는 내용 어떤 주제를 오늘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오늘은 F&B 사장님들께서 반드시 들으시면 참 좋을 내용들인데요. 우리 사장님들 메뉴, 새로운 메뉴 고민 많으시잖아요. 이런 메뉴 꼭 더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콕 집어서 정말 필요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귀를 합니다. 쫑긋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새로운 식단, 특히 건강한 식당에 대한 것인데요. 트렌드 코리아의 또 최대 히트 키워드 헬시 플레저 잘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이죠? 아직도 유명한 키워드더라고요. 맞습니다. 건강을 지키고는 싶은데 좀 즐겁게 지키고 싶다 이런 트렌드였었죠? 네, 트렌드 코리아 2022에 나온 키워드였고 반응이 아주 뜨거웠고 요즘 이런 제로 어떤 열풍들 이런 거 만들어낸 키워드인데 맞아요. 그 제로가 이제는 계속 확장해서 일반적인 식당에까지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기성품 이런 제품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제 사장님들도 그런 헬시 플레저 트렌드를 따라가셔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메뉴를 준비해야 하는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이제 F&B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메뉴 고민 중이신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팁을 소개해 주실 예정이세요? 네, 첫 번째는 음료와 관련된 팁인데요. 세 가지 음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로 음료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외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시간이 조금 떠가지고 맥도날드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문이 아주 많이 들어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주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시는데 어떤 메뉴가 많이 주문될까 궁금해가지고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전부 다 제로 콜라입니다. 제로 콜라가 아닌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의 주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 제로가 들어가 있는 메뉴의 주문 수가 2023년 기준으로 그 전년도인 2022년보다 2.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 혹시라도 우리 매장에 제로 음료 없다 하시면 그 준비를 꼭 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맛이 살짝 부족하잖아요. 단맛이. 그래서 이 제로 콜라보다는 그냥 콜라를 많이 먹는 편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의사분이랑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이어트에 제로 콜라가 진짜로 좋다. 왜냐면 당을 계속 먹으면 이 당이 뇌에서 계속 이렇게 당기게 만들어지는데 이 당을 먹으면서도 제로 콜라를 먹으면 이게 당의 수치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당을 먹고 있다는 느낌은 계속 느끼면서 수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뇌를 속이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음료 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디카페인 커피를 꼭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디카페인 커피 마시는 사람입니다. 매니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 하루 커피 한 잔 마셔야지, 두 잔 마셔야지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제가 커피를 마시고 나서 오후에 카페를 갔는데 또 마시고 싶어요. 그럴 때는 확실히 디카페인 커피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 자료 조사에 따르면 한 오후 2시 이후로 한 60%의 디카페인 커피 주문이 몰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디카페인 커피가 조금 비싸요. 일반 커피보다. 그렇군요. 이게 카페인을 빼는 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디카페인 매니아로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세 번째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료 세 번째 팁은 노알콜 주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로 음료나 디카페인 커피는 사실 이미 많은 사장님들께서 고려하고 계시고 또 가지고 계실 텐데 아직 한국 시장에 안 온 시장이 노알콜 시장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노알콜 시장이요.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무알콜 맥주 이런 것들은
술 아니다, 네, 맛없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네, 조금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맥주가 딱 1% 성장했대요. 그런데 이 무알콜 맥주는 35% 성장했대요. 심지어 미국의 식료품점에서 판매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은 하이네켄이나 버드와이저가 잘 팔리는데 작년에는 애슬레틱이라고 하는 무알콜 맥주가 제일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아주 인상적인 변화죠. 네. 심지어 맥주의 나라가 어디죠? 독일. 맞습니다. 이 독일에서조차도 무알콜 맥주는 계속 늘고 일반 맥주 소비는 줄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무알콜 맥주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요. 2022년 기준으로는 전체 시장의 10%나 된다고 해요. 사실 한국의 무알콜 시장은 좀 작은 편이에요. 크기가. 맥주 기준으로는 2023년에 한 200억대밖에 안 된답니다. 사실 글로벌 트렌드하고는 약간 시차는 있는 편인데요.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10배인 2천억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우리 메뉴 중에 무알콜 맥주라든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제가 또 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네, 이런 변화를 이제 사장님이 반영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커피라든지 아니면 음료수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제로 느낌이 나는 메뉴를 추가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꼭 음료가 아니더라도 제가 만약에 제육볶음을 판다라고 했을 때 저당 고추장이나 알룰로스가 들어간 그런 어떤 제육볶음을 파시면 또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 신메뉴를 고민 중이신 이제 F&B 사장님을 위한 팁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또 어떤 조언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 제한 메뉴가 하나쯤은 우리 매장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한 메뉴. 그렇죠. 우리 박사님 저속 노화밥 들어보셨죠? 아, 요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 거의 그 의료업계 BTS라고 하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네. 어떤 분이시죠? 우리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노년내과의 정희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어인데요. 저는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저속 맞아요. 노화밥. 맞아요. 그냥 밥을 먹으면 10년이 늙을 때 이 저속 노화밥을 먹으면 2.5년 늙는데요. 모두의 바람. 이거 먹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저속 노화밥을 먹자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한식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잡곡밥. 그렇죠. 밥은 렌틸콩, 귀리, 현미, 백미를 섞어서 혼합해서 만들고 거기에 한국에 원래 채소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물, 채소 약간 이렇게 먹고요. 거기에 단백질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달걀 후라이, 뭐 된장국 이런 것들 먹어가지고 먹는 뭐 일명 지중해식 식단인데 한식의 조금 어떤 발전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중해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한국의 전통 맞습니다. 정말 엄마들이 해줬던 집밥은 다 이런 밥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정희영 교수님 영상 보고서 렌틸콩 샀잖아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저속 노화하려고. 뭐 저속 노화밥까지 안 가더라도 탄수화물을 적절히 제한한 식단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하나 정도 추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메뉴 팁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메뉴는 채식 메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식. 신난다 버거라고 강남역의 버거 맛집으로 유명한 체인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샐러드를 새로운 메뉴로 별도 메뉴로 추가를 했는데 매출이 40%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거기 근처에 회사들이 많은데 회사 직장인들이 보통 햄버거를 먹으러 오는데 양심의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샐러드도 시켜야죠. 그렇죠. 그 샐러드를 별도로 시키면서 매출이 4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죄책감을 던다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좀 고민해 보실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메뉴 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메뉴 팁은 아직 한국에 오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알레르기 대응 식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도 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탄수화물 알러지, 단백질 알러지, 우유 알러지 이런 거 있으셔가지고요. 사실 영국의 모든 슈퍼마켓에서는 글루텐 프리 음식을 모아놓은 코너가 별도로 있거든요. 맞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글루텐 프리 굉장히 많이 드시죠.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가셔도 적어도 한 개 정도는 그런 메뉴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 한국은 그런 식당이 아직 오진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알러지 특화 디저트 카페 혹은 식사 카페 이런 것들 좀 생겨서 이런 사람들을 약간 배려하는 그런 것들 올 것 같고요. 비슷한 맥락인데 비건 식당들 이것도 약간 알러지 대응하는 식당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 그죠? 그냥 일반 우유 대신에 귀리 우유 이렇게 쓰는 조금 까탈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한 메뉴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당
식단이나 식당을 찾아다니는 게 까탈스럽다기보다는 자기 관리를 잘한다 이런 그렇죠. 이미지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께서 좀 귀 기울여서 들으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음료라던가 메뉴를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도 사장님들이 참고하실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뭐 밥이에요, 한식이에요 라기보다는 저속노화밥입니다 라고 하면 훨씬 더 멋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식단을 드시면 단백질과 뭐 예를 들면 비타민을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칼로리 정보나 성분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알레르기 유발 식품들 이런 것들 표시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옵션을 조금 다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실 백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잡곡밥 좋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식당 갔을 때 일괄적으로 백미를 주시기보다는 혹시라도 잡곡밥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빵의 종류를 다양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밥의 종류를 다양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선택지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F&B 시장에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저희 그 대한민국 외식업 트렌드 책에 기반해서 전미영 박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